KF-21 태국 대당 1000억 제안해. 미국, 잠깐만 우린 뭐 팔고 살라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 가능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강구영 사장이 해외 국방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한 마케팅 성격의 행사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단가가 약 1천억 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F-21의 초도 물량 40대의 평균 단가는 약 2천억 원이다. 향후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면 생산 단가가 상당 수준 낮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태국 영문 매체 타이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최근 방한한 수틴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 등 태국군 고위 관계자들을 경남 사천 본사로 초청해 FA-50과 KF-21의 경쟁력을 소개했다. 강 사장은 추가 주문한 고등훈련기 T-50 시찰차 방문한 태국 관계자들에게 T-50 계열 경공격기 FA-52 미국 F-16과 대등한 전투 성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면서도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강 사장은 이어 새로 개발 중인 KF-21을 언급하면서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 약 1천억 원 수준이며 비행시간당 유지비도 1만 4천 달러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KF-21은 아직 국내에서 원가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양산 단가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다. KF-21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는 전력으로 초도 양산 물량 40대 전력화에 7조 9,2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초도 물량의 대당 단가는 약 2천억 원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기에는 부대 창설과 관련한 비용 등 군 당국의 전반적인 비용과 무장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력화 비용 전체를 기체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단가가 높지만 개발이 완료돼 본격적인 대량 양산 체계에 들어가면 단가가 낮아진다. 시장에서는 최근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FA-50의 대당 단가가 대략 500억 6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태국은 2015년 KAI로부터 8대의 T-50과 6대의 FA-50을 도입해 전력화했고 이번에 T-52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태국은 향후 노후 F-16 12대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KAI는 태국 시장에 최신형 FA-50이나 KF-21 외 수출 가능성도 엿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 러시아 핵 위협 우크라 발 묶으려는 꼼수. 러시아 핵 리스크가 점입가경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핵 사용 문턱을 낮추겠다며 핵 사용 규정을 규정했다. 그 측근은 러시아 핵기술 이전까지 예고하자 대상국이 북한일 것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우크라이나의 미국 미사일 공격에 러시아가 핵카드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크라이나 정보 특사단을 접견했는데 한국 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강한 반발과 핵 리스크 위협의 실체를 분석해봤다. 28일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의 속내에 대해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스카이데일리에 미국, 영국 등이 중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전술 탄도 미사일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도록 허가했다며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사일 위협이 상당해지자 푸틴 대통령이 핵 규리 개정을 전격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두 실장은 푸틴 대통령은 핵 위협으로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 중단 압박과 억제력 강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등에 대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뒤 19일부터 20일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향해 미국 에이테크스, ATACMS와 영국의 스톰 섀도우를 쏘아 올렸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푸틴 대통령은 19일 핵교리 개정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교리는 당일부터 즉각 발효됐다. 앞서 러시아는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공격하자 핵교리 개정을 선언했는데 이번에는 실제 핵교리를 바꿔 핵위기를 고조시킨 것이다. 기존 핵교리는 적국으로부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공격을 받거나 러시아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 등에만 핵무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로 개정된 핵교리에는 러시아와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핵사용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21일에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지역의 산업단지를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했다. 러시아의 우리 정부를 향한 위협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변수가 생기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155mm 포탄 및 방공 시스템 지원 등이 거론되자 러시아 측이 맞불을 놓기 시작한 것이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 현지 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러시아 국민을 살해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가 이용될 경우 한러 양국 관계는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2인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같은 날 미국의 적들 가운데 누구에게 핵기술을 넘겨줄지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두 실장은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무기 지원 협의를 하며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 관련 여론을 강화할 경우 결국 무기 지원으로 이어질 수밖다며 러시아가 먼저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한 밑작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재진입 기술에 이어 군사정찰위성을 고도화 및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 SLBM 사출 능력 3,000톤 T급 이상 원자력 잠수함 능력이 김정은 버킷리스트라며 핵기술과 같이 민감한 기술까지 이전하게 됐을 때 이제 미국을 포함한 유럽 전체가 러시아 북한을 표적으로 둘 수 있어 매우 민감할 것이라고 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푸틴 핵 위협의 실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박 교수는 러시아가 핵기술을 북한에 넘기거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핵 보유 5개 국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핵확산 방지 조약 NPT이라는 국제질서에 대해 명백히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며 모스크바가 함락당하는 등의 중요한 변수가 있지 않다면 위협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러시아의 최근 핵 위협 의도에 대해 박 교수는 러시아는 트럼프 재선과 동시에 현 전선을 유지하고 쿠르스크 지역을 확보하며 전쟁 종식을 도모할 것을 계산했을 텐데 바이든 행정부가 에이테크임스 사용을 풀어버리고 한국에서 무기 지원 이야기가 나오며 계산에 변수가 생기자 핵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전날 우크라이나 정보 특사단을 접견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북한 무기와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면서 오반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9월 대통령실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를 기점으로 단계적 대응 로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방어용 무기부터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상황이다. 외교가에서는 특사단이 윤 대통령 접견 자리에서 155mm 포탄 및 방공 시스템 등 무기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3. 라가르드 ECB 총재, 트럼프와 정면 대결 피하고 미국산 제품 많이 구매해야. 그는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한 후 처음으로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FT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혹독한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면서 보복이 아니라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공언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느냐며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유럽이 주목해야 할 미국산 제품으로는 액화천연가스, LNG와 무기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에서 특정 품목을 구매하는 수표책 전략, 체큐북 스트래티지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아무도 승자가 없는 대응으로 이어지는 단순 보복 전략보다 더 나은 시나리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수표책 전략은 에너지 부족과 인플레이션, 군사적 위협 등 당면한 위기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는 정책 접근법을 뜻한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런 위협 태도를 우리의 도전으로 전환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유럽인에게 달렸다. 고도했다. 한편 유럽연합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 시대에 대비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수출품과 LNG, 무기 등에 대한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또 미국의 기업들이 EU 자금으로 진행하는 무기 생산 구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국과 관련된 무역 지정학적 정책을 미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이 실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의 진단에 동의한다면서 유럽은 분명히 미국 등에 뒤처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유럽이 따라잡을 수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유럽 경제가 너무 낡고 형해화돼 유럽 대륙이 박물관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게 묻는다면 꽤 매력적인 박물관, 어트랙티브 뮤지엄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이 유럽의 자본을 위한 단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본시장연합 아이디어에 대해 EU가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합은 지난 2014년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제안했지만 그동안 EU 회원국들이 국내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EU 각 나라에서 자본시장연합에 대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이해와 흥분을 본 적이 없다면서 유럽 자본시장의 감독을 EU 27개 회원국 당국에서 유럽증권시장감독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